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도 뵙고 오늘도 또 뵙고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바뀌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위에서 손남영 의원님이나 김승겸 의원님도 많이 질의하셨고 또 행감 때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일반 운영비 같은 데서 유선 사용료라든지 무슨 완전 장치 같은 사용료에서도 집행 잔액이 좀 많이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 거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연도내 그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마지막 작년도 이제 마지막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예측했던 것보다 좀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 불가피하게 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50% 불용액에 보면은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해갖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그 외에도 국비 예비비 중에서도 예산 절감이 많이 국비 119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비가 국내 여비예요? 이거는 12, 100%구나. 국내 여비인데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혹시 이거는 인원이 잘 절감된 건가요? 이게 이제 직원들 그 수에 따라서 이제 그 월 출장액이 얼마씩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하고 관외 출장하고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제 계획보다 그 출장 횟수가 좀 적으면은 좀 불용 예산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불용할 예산들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운영비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이렇게 공공 운영비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제 111페이지에 보면은 아까도 안전관리 점검 참석 수당 이 점검 참석 수당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에 대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위원회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 자문 점검 참석 수당 이분들이 점검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101페이지. 네, 요거는 그 안전관리 자문단 그 점검 회의를 해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야 이제 그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안전관리 점검까지 같이 병합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거 운영에 대해서는 그 세부 운영 기준이나 그 운영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 참석 수당 같은 거는 좀 많이 절감된 게 있는데 안전관리 자문단 점검 참석 수당은 점검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보니까 또 예산 절감액이 290만 원이라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근데 25년도 예산을 절감해 갖고 하신다는 건데 점점 갈수록 안전에 대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이 더 필요한데 이런 안전 점검하시는 분들을 예산을 절감해야 되나? 이거는 좀 제가 의회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한번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지금 연초에 이제 예산이 확정되고서 부서별로 이제 예산 절감액을 사업별로 다 이제 정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이 되고 나머지 경비에서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에 대해서는 눈에 불감증이 있으니까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고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청룡마을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보상비 지원은 다 끝난 건가요? 아직 보상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출액에 예산액에서 지출 이거 말고 지금 이거
예산 현액도 14억으로 늘었죠. 네. 제가 또 하나만 자전거 도로는 뭐 김승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이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 뭐 활성화 추진 뭐 자전거 도로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 자전거 위원회 참석 수당은 이게 36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 위원회는 자전거 도로 위원회가 몇 명인데 몇 명이고 몇 1년에 몇 회 정도 참석을 하죠?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자전거 위원회는 10분이 계십니다. 10분이요? 예, 10분이 다 참석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때 모셔서 위원회를 합니다. 근데 36만 원이면 1년에 1회밖에 안 하신 건가 봐요. 근데 몇 분 참석을 예, 안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SC는 김승겸 위원님 뭐 도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고 평택은 잘 돼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예, 좀 저희가 더, 2개년 연속 예, 우수상을 잘 받았습니다. 됐는데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 저 시민 안전보험도 제가 들여다봤고 자전거 보험 들여다봤어요. 자전거 보험이 1년이 아니에요? 예, 연단입니다. 1년 단위예요? 예, 전년에도 그랬나요? 전년에도 시민안전보험은 4월 1일에서 그 이걸 4월 1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시민안전보험도 25년 4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 자전거 보험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왜 10개월로 이거를 저기를 가격을 금액이 점점 갈수록 사고율이 많아갖고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월로 맞추신 건지 아니면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 계속해서 말씀한 사항이고요.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같이 예, 이걸로 그렇습니다. 맞추려고. 네. 그래갖고 이제는 시민안전보험도 이제 내년에 가면은 뭐 11달이 되더라도 다 연 단위로 다 맞춰지겠네요. 저희 보험하고 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안 보고 연 단위로 계속 가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톡버스는 말씀하신 저상버스 그 운영 지원 도입이에요. 여기서 저장버스가 전환했다는 대수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6월에 완료를 했다는데 그럼 몇 대를 다 완료가 몇 대를 구입하신 거죠 올해는? 저상버스 구입비 말씀하시는 구입을 총 몇 대가 저희가 평택에 보유하고 있나요? 저상버스가 저희가 총 19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43대가 목표였는데 이제 17대를 구매를 하셨잖아요. 17대는 이제 구매가 아니라요. 이거에 대한 이거는 이제 운영비 지원 부분이고요. 운영비 지원을 17대. 네네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왜 17대만 지원을 원래 43대를 지원을 해주시겠는데 다른 거는 뭐 당초에 이제 33대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운영비 지원이 그 저상버스 구입권에 대해서 연 500만 원, 상하반기 2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상이 CNG 버스나 수소 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상이었던 차량들이 대폐차를 하면서 전기차로 바뀌거나 바뀌기 전에 이렇게 돼서 예, 수가 최종으로 이제 17대로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아까 교통행정과는 제가 이제는 오늘 과장님이 처음 오셨지만 제가 뭐 민원으로 해갖고 뭐 가로수나 이런 큰 나무들로 인해서 신호등이 잘 가리거나 아니면 저는 뭐 우회전 신호가 필요한 데는 좀 신호수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런 것 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뭐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가리는 뭐 나무가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든지 그런 것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또 우리 결산감사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서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또 결산감사가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히 저는 이 결산감사의 중요성은 성과 분석이라고 봐요. 예산 집행이 효율성 있게 또 알맞게 잘 쓰여졌는지 또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업이 부진성과 효과성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집행력 실적 같은 것도 실제와 좀 차이점 같은 거 다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결산감사이지만 행감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충분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 건설교통국에서 우리가 100% 불용액이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로과에서 두 군데에서 좀 발생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진행을 해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부분은 과감히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한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난 몇 년간의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불용액은 과감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서 보다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400만 원이 책정이 된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페이지? 예, 73페이지.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오늘 처음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행감 때도 이제 지적 사항이에요. 실은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대형 재난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을 못했고 또 우리 급식비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좀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간식비로 전환을 했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 결산감사가 이 시기가 좀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결산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참 모호해요. 실은 전년도에 예산 집행 사항, 예산 편성을 이걸 보고 왜 편성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난 결과물 갖고 우리가 이거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질의 내용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결국은 이 간식비로 해서 올해도 예산은 400만 원 편성을 했나요? 아직 올해 예산 작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8월 아니, 달에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 올해 거 쓸 거를 편성을 했나요? 똑같이?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 75페이지도 보면 우리 재난재해 대비교육 시책 추진비 집행 잔액이 거의 40%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들도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건 어떻게 셀프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올해는 이 집행전에 이 40%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절삭을 하고 편성을 이루어졌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네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예. 뭐 그러게 이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갑자기 오셔갖고 하는 게 우리 그 응급복구 우리 80페이지도 보면 응급복구 장비 운행 및 확충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은 한번 올해 편성 이 부분도 어떻게 편성했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편성비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뭐 제가 더 보게 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려주시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거는 양수 장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은 양수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걸 잘 인지하셔갖고 전년도에 올해 편성을 잘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드린 건데 만약에 안 했다면 내년에는 꼭 이런 집행 잔액이 응급복구 장비 지원 이런 확충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잘 삭감하지 말고 제대로 잘 파악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재난이나 좋겠습니다. 재해에 이제 뭐 네. 예상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수 펌프장이 쭉 있어요. 85페이지 뚝. 그러면 계속 뭐 4천만, 5천만 원, 4천만 원, 1,300. 이 배수 펌프장이 이 재난재해에서 특히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실적이 좀 요구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집행 잔액이 거의 1억여 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파악해서 집행 잔액이 차라리 1억 원 돈을 정말 배수본부장의 필요가 더 이상 확충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딴 데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잘 조율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난 배수본부장 운영에서 우리 87페이지 우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보면 우리 사고율이 8,9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율이 발생할 부분이 있나? 난 차라리 이 명시이율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 사고가 도대체 이게 뭐 있을 게 뭐 있나? 사고이율을 넘길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나중에 네, 파악해서 파악해-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오신 지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점을 주셔서 예. 건설도로가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사유가 우리가 편성을 했지만 그때 이게 지출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할 때 잔액이 남은 건 좀 인정이 하는데 이건 너무나 뭐 차량 유지비, 수리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판단이 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할 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청정마을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죠. 우리 북창육교 확장공사인데 137페이지. 이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겨서 또 명시율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시율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 공사 지연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왜 명시율로 넘긴 이유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실은 이 복창육교 확장공사가 벌써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작한 지 처음부터 뭐 설계 반영하는 지 한 7년 8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 토지 매입 있잖아요. 141페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명시율도 분명히 생겼어요. 명시율은 좀 어느 정도 네, 네. 있고 이런 부분은 사고이율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이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고이율로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청에서 이제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에서 이제 뭐냐면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계획 도로가 저희가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단계별 집행 계획 1단계가 이제 25년부터 27년까지고요.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 30억을 2024년 3월 29일 날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그 집행이 이제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토지 보상이 이제 마무리 뭐 수용자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못해서 여기 이제 명시이월 되게 됐습니다. 네, 명시율도 그렇고 사고이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렸는데 네. 그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기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로관리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로관리 운영 우리 사무관리비예요. 저희 아까 뭐 100% 불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우리가 부기 내용에 담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서 이걸 절감으로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저 안전총괄과장 말씀 올렸듯이 예,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안전과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도 예를 들어서 뭐 책자를 제작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칼라로 제작을 안 하고요. 흑백으로 제작을 한다. 이러면은 반드시 예산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과장님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올해도 예산 편성은 얼마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절감한 건 과감히 삭제를 하셨는지. 예, 지금 올해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아니 올해 그래서 이거는 뭐 전년도 거니까 올해 예. 반영을 어떻게 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 올리면은 예, 전년과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도로 관리를 이제 특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의라는 게 총 4번 정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지금 예산 절감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책자를 작성하는 이제 제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노트북을 빌려 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했고요. 예, 예산은 똑같았습니다. 그러게요. 좀 아쉽네요. 예산 절감을 했으면 절감하면 분명히 절삭을 해서 예산을 한 560 정도, 많게는 600 정도만 해서 더 충분히 했는데 그 예산 절감한 그런 효과가 비춰지는 게 좀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산 절감을 했으면 다음 연도, 그해 연도, 다음 연도 돌아오는 해 연도에는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예산을 좀 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50%를 넘게 절감을 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예산 절감이 많이 했어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도 우리 예산 절감을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 또한 절감한 그해 절감을 했으면 그 방법을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하셔갖고 그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때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이정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170페이지 한 보면 우리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이 있죠. 1,200만 원이에요. 그 집행이 잘 됐겠죠. 실은 이게 1,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북부, 남부, 서부 나눠서 400씩 지원을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은 균등 배분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해봤는데요. 하여튼 별도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균등 배분인지 아니면 정비수 사업 개소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이제 과장님들이 바뀌니까. 근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당연히 모르시겠죠. 다른 부서에 있다 여기 오시니까. 근데 이 부분 한번 감히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은 이게 북부, 남부, 서부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승겸 위원장님이 아마 이거 조례 개정을 하셨고 또 예산 반영하는데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이게 아마 사업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단연간 지금 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부품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갔을 건데 이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상 점검을 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다른 데보다도 보조금에 대한 깊이를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북부, 남부, 서부로 해서 각각 400만 원씩 계속 집행이 됐던 건데 요거는 저희가 이쪽 그 지회하고 한번 내년 예산 편성 전에 한번 대화를 해서 이게 현실화가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지금 시간이래. 자진 반납하시는 게 연 한 몇 명 정도, 100명 정도 좀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24년도에 100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1인당 그러면 10만 원씩. 네, 맞습니다.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거 어떻게 수요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100명으로 한정돼서 딱 잘랐기 때문에 100명가 1,000만 원 예산만 세운 거. 앞으로 이거는 더 고령자들이 많이 지금 이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인 개념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도 똑같이 아마 1,000만 원 편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확대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액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하나만 지시하겠습니다. 운석계 보조금 우리 매년 얼마나 지금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죠? 전체 비수익 노선하고 네, 재정 지원. 네. 네, 비수익 비수익 노선. 노선은 지난해 355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전액 집행이 없겠죠. 뭐 정해진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거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그 4분기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 100% 지원이 됐습니다. 결손금에 대해서도 올해는 지급이 나갔나요? 네, 작년 보통 이제 이 비수익 노선 그 손실 지원 시스템이 그 하반기 한 석 달분 정도가 지급이 이제 그 예산상 못하기 때문에 1월달에 석 달분을 지급하고요. 매년 이제 조사 용역을 통해서 정산된 금액을 또 하반기에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수익 노선 이 재정 지원은 다른 데보다도 실은 시민들이 조금 사각지대 있는 분들한테 많이 이로움을 주는 그 비수익 노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수 사업하는 분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체계적으로 예산 반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수 회사별 자료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 우리 기간제 몇 분 계시는 거죠? 홍사관리. 예. 아, 그러셨구나. 나 이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나중에 이거 한번 좀 파악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내역 설명 보면 그 뒷장 보면 우리 202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390에서 2,330만 원 전 집행잔액이 150만 원 남은 그 내역인데 민원복 구입이 68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민원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그것 좀 파악해서 민원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 그 단체복입니다. 민원 창고에 앉아 있는 분들 예. 제가 좀 최근에 차량 등록 사업소를 갔었는데 내가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 민원복을 다 입고 민원 창구에서 일을 합니까? 그 민원복은 그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그걸 뭐 입고 근무를 하는 게 이제는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단체적으로 이렇게 뭐 입고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게요. 민원복 구입을 굳이 필요성, 실효성이 없는데 구입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만약에 올해 혹시 이것도 똑같이 민원복 구입을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들 인사 변동에 의해서 새로 이제 오신 것이기도 하고 이제 향후에는 또 집중해서 잘 해줄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 인사 변동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용인이 대는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질의에 전혀 대답을 못 하실 정도는 사실은 이거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과장님들 인사를 하시고 주무팀장님이 배석이 가능하다면 같이 배석을 해서 답변에 좀 막힘이 없이 해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제 인사 이동 때문에 자리 바뀐 그 과장들이 있는데 업무 파악이 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떤 여건이 됐든 저희가 충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7월에 업무 보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파악을 좀 더 빨리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다른 상임위 업무 이제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알고 어느 정도 감안은 하지만 그거는 의원님들 감안할 내용인 거지 당당하게
이제 파악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반복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성과 보고서는 왜 작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해 이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 했느냐에 대한 주요 이제 잣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성과 지표를 삼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가급적인 그 부서에서 이제 중요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주요 추진 사업이 완성도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관우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결산 심사라는 게 일부가 행감의 연속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의원님들 우리 예상 집행률이라든지 불용 2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성과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봤어요. 보는데 이게 사실 예산 집행이 단순히 이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 보고서가 그 돈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정량적인 지표로 표현해주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만드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나 정책을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이 성과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보면 성과 보고서 416페이지 23년도 민방위 훈련을 안 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23년도에는 훈련이 없었던 거로 없어서 알고 0인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체크를 그냥 한 거고 425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정책 사업 목표예요. 여기에서 목표 80이라는 것은 공사 공정률이로 성과 지표를 세우신 것 같고 80%만 진행이 되면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는 내용이 맞나요? 공정만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공사에 대한 이제 추진 실적, 그래서 공사 발주나 착공에서 진행되는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80이라는 것을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공사 발주 계획은 몇이고 네네. 공 공사 준공 실적과 그러니까, 발주 예, 나눠서 백분율을 계산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 도로용지 보상에 관한 부분도 계획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좀 이걸 볼 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주 성과는 이제 뭐 도로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도시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에서 이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이제 보상 면적과 보상금 지급.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얼마인데요? 보상 계획이 얼마고 실제 보상된 면적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고 이걸 보고. 과장님 보시고 이해되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을?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도 설명을 못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단순히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437페이지 보면 교통환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24년도 주차장 조성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과지표 목표가 3으로 되어 있어요. 3.
공사 착공 이 측정 산식의 공사 착공 개소 플러스 준공 개소 한 곳. 이 목표 3은 공영 주차장, 임시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주차장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착공과 준공이. 이 담당 팀장님 보고 계시면 좀 바로 네, 연락을 위원장님 해주시라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공영 주차장은 4개, 임시 공영 주차장 5개, 무료 개방 주차장 조성 3개로 저희한테 보고 자료에 있어요. 다른 자료에 보면. 그런데 목표는 3으로 돼 있고 실적이 4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걸 보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게 잘 진행이 됐고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적과 목표를 보고. 성과 목표에 대해서 그 달성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좀 제출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 보고서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내용을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445쪽도 체계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법규 위반 행위 신고 내역 없음. 이거 예산은 이제 매년 100만 원 정도 세우고 계신데 교통법규에는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이나 택시 불법 대리운전 요것만 포함된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운행 중에 버스 기사님이 그 흡연하는 내용, 그거 교통법규 위반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신고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쵸? 바로 그 운수사에 공문도 제시행하고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입니다. 이거는 교통법규 위반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 택시랑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요것만 신고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전반적인 대중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명이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이에요. 네, 그 제목만으로 보면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단속이 돼야 될 내용은 맞는 거죠. 시민의 제보가 없어야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448쪽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 그 자동차 관련 세외 수익 과태료 징수율이 성과 지표고 부가액이 얼마고 정리액이 얼마다라고 해서 이 성과를 평가를 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목표가 35예요. 그러면 전체 부과된 우리 징수할 세외 수입 과태료가 100이면 그 중에 35%만 달성하면 우리는 일 잘했습니다라고 목표 달성 111%, 137%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내용인가요? 목표는 처음부터 작년 대비해 가지고 더 많이 받는 거로 잡는 게 맞는 것 35에서 같습니다. 36 1 올랐어요. 우리가 100을 부과를 했는데 35%, 36%만 징수를 하면 우린 일 잘한 겁니다. 100%가 넘었습니다. 하시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합리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특별회계에서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 미납 미징수액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 내용만 보면 우리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세외 수입 과태료 징수를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보이는 거예요. 특별회계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이 달성 성과 저는 성과 보고서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으로 다른 질의들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책 보시면서
보는 내용들이 이런 혼란이 있어요.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뭔가 명확하지 않고 직관적이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이 사업이 옳게 가고 있는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에 많이 실망스럽고,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내년도 이 보고서에는 조금 더 해서 제가 꼼꼼히 저도 최대한 보도록 할 건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년 저 이제 성과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제 금년도 이제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실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들도 다 이렇게 체크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바뀌셔갖고 하여튼 뭐 의원님들이 꼼꼼히 질의하셔서 몇 가지 질의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전문위원 산건이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검토 보고서 제출한 거 보면 그 2월액이 이제 가장 많은 안전건설 교통국의 부서가 이제 건설도로과예요. 뭐 당연히 건설도로과가 사업 자체가 2월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뭐 명신이나 사고 뭐 계속비 사업도 많고 해서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안전총괄과도 2월 액수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액수도 많고 프로테이지도 한 7.7% 되거든요. 근데 뭐 늘 매번 그 2월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데 이 어제 송출하고 완출도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우리가 결산했는데 비교하면 이제 안출 건설도시과가 한 40% 돼요. 2월액이 프로테이지로. 그다음에 이제 많은 데가 이제 우리 본청의 30.3%고 송출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한 1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는 거는 뭐 저도 알겠는데 사업이 좀 집중이 되지 않고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좀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 진행을 하려니 예산은 없으니까 중지는 돼 있고 일부 사업비는 또 확보돼 있으니까 2월 하는 것도 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또 주변 이제 민원이나 또는 그 뭐 관계에 있는 그 부분에서 새롭게 또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실시 계획 예산도 또 반영해서 하거나 사업도 좀 일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최소 말하면 성의라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을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업 이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니까 더 이렇게 이월액도 많아지고 실제 사업들의 예산도 집중이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쉽지 않지. 대놓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이렇게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 이렇게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 그에 따른 결산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게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이 예산이나 이 결산을 통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야 와 그렇지 않은 것들 우선순위, 시급성, 정책적 효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의 또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들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이제 도로 분야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이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을 확고하게 해서 흔들림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 보고서에도 일반 및 기타 특별하게 불용 현황 보면 지출 잔액 대비 불용률이 30% 초과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도 여기 보면 뭐 44%뭐 심지어 83%뭐 사업들이 있어요. 뭐 재난 재해 대비 교육 같은 경우는 1,750만 원인데 실제로 뭐 집행한 건 974만 9천 원이야. 뭐 44.3%란 말이에요. 불용한 게. 그러니까 사실 55.7% 정도 집행한 거죠. 예, 그런 사업들이 쭉 정리돼 있고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뭐 건설도로과도 어떤 거는 100% 집행 못한 것도 있어요. 뭐 평택 지제역 지하철도 개설공사 2017년도 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안을 하나하나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또 도로관리과에서도 보면 배상금도 500만 원 책정했는데 배상금 지불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물론 배상금을 지출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냐 다행인 거죠. 배상금이 지출되지 않은 거.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꼭 이 액수로 잡아야 되냐는 거는 좀 검토를 해서 결산의 결과가 있으니 26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조정도 해야 되고 25년도도 추경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럼 추경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해 집행 내역이나 이거 참고하고 결산도 참고해서 감액할 부분들은 좀 감액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추경에도 반영할 건 반영하고 2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셔라는 거예요. 이 결산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대중교통과도 운수업계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시고 평가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2월 사업비가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의 다른 데보다 워낙 사업도 액수도 큰 것도 있고 공사가 많다 보니까 2월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계속비 사업도 많고 24년도 거라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건데 계속비 사업으로 24년도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뭐 평택고 횡단도로 같은 경우도 30억이지만 24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고 근데 사업이 이제 잘 진행이 돼서 25년도에 처리된 게 완료된 게 있는 것만의 반면에 25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이나 사고위원이나 명시위원으로도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김승겸 의원이 신국리 그 도로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현재 도시공사에서 평택시가 도시개발하는 부분이라 또 중앙 LH나 민간 도시개발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한 2018년도에 제가 그 지역 그 시의원으로서 거기 차량 출퇴근 때 그 정체나 주민들의 기본 교통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지금 벌써 몇 년도입니까? 근데 지금 보상은 다 마무리 거의 됐지만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연도로 따지면 막 6년, 7년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안중대로 7호선 도로개선 공사도 이것도 계속비 2월로 잡혀 있지만 또 그 공사도 26년도 완료도 아니야. 27년도 완료야. 앞으로도 2년 반 있어야 완공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뭐 어떤 사업 한다고 또 벌려 사업을. 그러니까 계획은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실제 공사나 보상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요구사항 반영해서 또 실시계획 한다고 어디 예산 2억 3억 세워서 쓴다? 이게 과연 맞는가 싶은 고민이 있는 거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건설도로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예, 도로 관리과도 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부터 시작해서 사고 이월된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25년대 정리된 것도 있을 테고 또 정리하는 중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잘 이런 부분들이 또 사고 이월이나 다른 형태로 그 이월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의 이전용이 뭐 이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의 기본적 원칙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집행을 그대로 하고 그런 이용이나 이체 전용은 상대적으로 좀 없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건데 뭐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대중교통과나 차량 등록 사업소는 예산 전용에 2건이 있어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나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셔갖고 근데 주지로 이제 좀 이것도 국장님도 저 고민인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이제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사업 특별회계가 현재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산건위와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기타 특별회계에서 보면 미수납 총액이 255억 2,4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8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거란 말이죠. 근데 미수납 총액은 전체 징수 결정액 대비 한 18.52%에 되는데 징수 결정은 했는데 미수납액은 한 18.52%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44억 원이에요.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전체 미수납 금액의 95.6%가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야. 이거는 뭐냐면 주 내용이 주정차 위반 단속 결과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그건 네, 당연히 맞습니다. 알수 저희가 있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정차 위반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는 교통행정과가 전에는 했었어. 그렇죠? 교통지도팀 단속팀이. 지금은
영상정보사업소로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징수 부과는 다른 사업소에서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이원화돼 있는 게 장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납률이 높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교통사업 특별 해결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해야 될 사업들은 굉장히 많고 요청은 또 많아. 근데 돈은 못 받은 돈이 이렇게 많으니 200억이 넘는 돈을 못 받고 있으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 회계에서 돈을 전입을 받을 만큼 지금 일반 회계가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돈의 100%는 저는 주차장이나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주차 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주차 요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금은 안 받고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왜? 모든 분이 100%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100%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가장 미납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걸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 문제들 등등 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몇 가지만 특별하게 대해서만 몇 가지 점검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정보센터 시설 개선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했고 일부는 24년도에 사고 이후를 했어요.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고 2월이에요. 그런 내용이 25년에는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완공될지 안 될지는 그런 거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또 하나 이건 제안인데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를 봉투를 제작하고 또 우편 발송 요금을 하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600만 원.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여기 보면 다른 사례들도 보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발송의 방식을 전자고지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있는 건지, 등기도 뭐 준등기 방식도 있고 해서 요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한 방법 좀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거는 지금 자치단체 이정에 보면 24년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보면 공영주차장 대행 위탁 교부금이야. 이게 69억 8,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3억 6천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는 거야. 부가세가 부과돼서 국세청의 부과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한 20억 되는 돈을 부가세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부가세 부과가 예외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답변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리된 결과를 한번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 그러니까 뭐 춘천시가 재판에서 한 결과가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국세청 고지 내용도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과되는지 정리돼서 나중에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납부 방법이 뭘 우리가 부과가 정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어떤 뭐 위탁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등을 포함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네, 하나는 알겠습니다. 어제도 총출이나 안출 때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주차장 서정리 공영 주차장이나 합정 공영 주차장 할 때 준공식 예산이 여기 있어요. 준공 기념식 용역 이런 게 있어. 근데 어떤 거는 액수가 뭐 500, 600, 8,000 막 이래. 그리고 과연 이 준공 기념식이 이렇게 사업의 특별회계에서 이게 잡아서 이게 나가는 게 적절한 건지 어떤 방식이 또 기준이 뭔지 이런 좀 고민 들어요. 액수별로 차이도 좀 있고. 이거는 한번 정리돼서 어떻게 처리 앞으로 할 건지를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복지구의 공영주차장이 집행 잔액이 24년도에 한 13억 돼요.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인 거지.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시기냐에 따라서는 이 집행 잔액을 추경에 감하고 다른 주차장 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결산서를 봤을 때 이 시기가 물론 이제 언제냐에 따라 틀리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집행하고 났을 때 집행 잔액이 좀 조기에 발생되면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들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좀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유선이든 부서에 가서 질의를 하든지 하니까 하고요. 좀 큰 틀에서 질의는 역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 등록 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 교통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자하고는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